안녕하세요. 오늘은 크레스페이크와 가짜경제 시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유행어로 떠오르고 있는 크레스페이크는 고급과 가짜를 붙여 만드는 합성어로 진짜보다도 더 진짜 같은 그런 가짜 상품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소비 트렌드에서 패션 또는 푸드테크 같은 곳에서 진짜보다도 더 가짜 같은 이런 제품들이 열풍적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푸드테크 같은 경우는 식물성 재료를 사용한 인공소고기 같은 제품들이 많이 팔리고 있고요. 또 이런 가상소비, VR과 AR을 이용한 가상소비가 또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실제 만나는 것보다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만나고 얘기하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상의 정체성, 페르소나 같은 개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점점 더 심해지는 이런 가짜 시대, 가짜 경제 시대와 창업에 대해서 오늘 배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작년 11월 일본에서는 아주 이색적인 결혼식이 열렸는데요. 바로 도쿄에서는 콘도 아키코시가 하츠네 미쿠라는 사이버 캐릭터와 결혼을 한 것입니다. おかえりなさい。疲れてない？初音ミク、歌います。 곤도는 여성사의 괴롭힘 탓에 힘든 시절을 보내던 중 캐릭터 미쿠를 알게 되었고 사랑에 빠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아는 사랑은 진정한 분명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그 가상 캐릭터와 결혼을 원하는 일본인들이 약 3천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예, 임파서블 푸드 론칭 현장인데요. 햄버거 공장인데요. 햄버거 공장이 이렇게 이제 고기를 소나 이렇게 죽여서 만드는 게 아니라 공장에서 만드는 이거를 랩 컬처 푸드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테크놀로지 테슬라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최근 이런 임파서블 푸드처럼 이렇게 가짜 고기를 만드는 대체식품을 만드는 그런 푸드테크 회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파서블 푸드는 스탠퍼드 대학의 생화학 교수인 패트릭 브라운이 만든 회사로 고기를 먹지만 지구를 구하자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이런 가짜 고기를 가진 그 햄버거 패티를 만들었습니다. 구글이 약 3억 달러 가치로 인수를 제의했다 거절당한 일화로도 유명한데요. 임파서블 푸드는 약 그 9천억 원에 달하는 그런 투자금을 유치했고요. 빌 게이츠 등 유명한 그런 그 유명인들이 투자를 하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현재 기업 가치는 약 수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스에 사는 19세 스페니스계 여성인 미카사는 뛰어난 패션 감각으로 인스타그램에 약 150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셀럽입니다. 타임지가
2019년도에 뽑은 인터넷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25인에도 들었는데요. 미카사는 스타트업 브라드라가 약 650만 달러를 들여 만든 가상의 모델입니다. 미카사는 요즘 패션쇼와 화보 촬영 등 연예인보다도 훨씬 더 바쁜 생활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뮤직비디오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if we just let go and fall in love? Maybe just let the chemicals stop for us. 'Cause you like to push and I like to pull you closer. But what if we change our minds and fall for love? But I was moving on like this was over, but you're coming over. I should let you know that when you look at me and say I'm golden, yeah, I wanna roll. 미카사를 찾으셨나요? 지금 노래하는 사람이 바로 미카사입니다. 영국 런던의 사진작가 제임스 윌슨이 만든 슈드그램은 리안나의 뷰티 브랜드 팬티 뷰티 모델 등을 맡으면서 크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런 슈퍼모델은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완벽한 피부와 꿰뚫어 보는 듯한 두 눈을 가진 슈퍼모델 슈드그램이 소셜미디어에 등장했는데요. 진짜가 아니라고 합니다. 많은 팬들이 슈드가 진짜 슈퍼모델이라는 주장에 넘어갔는데요. 그녀의 완벽함과 놀라운 몸매에 대해 댓글을 달았죠. 일부 사람들은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그녀의 피부 관리법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슈드는 사실 CG 모델로 3D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는 패션 사진 작가가 만들어낸 것이죠. 그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가장 아름다운 여성을 만들어낸 한국에서는 술을 많이 먹어도 다음날 숙취가 없는 그런 술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즐겁게 취기도 오르면서 술도 마시지만 다음날 아주 멀쩡한 숙취가 없는 전혀술이 나온다면 크게 인기를 끌 것 같습니다. 또 위스키 어버미네이션은 6일 만에 약 21년 숙성한 스카치 위스키와 똑같은 맛을 낸다고 합니다. 이 위스키는 2017년 유명 위스키 평론가 짐 머리로부터 94점을 받으면서 전 세계 4,600개 위스키 중에 상위 5%에 들어가는 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말 6일 만에 21년 된 스카치 위스키를 만들 수 있다면 앞으로 위스키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But a startup in San Francisco called Endless West is trying to change all that So we're making molecular whiskey, one molecule, one note at a time. by making an aged whiskey called Glyph in a lab in the span of about 24 hours. So we need to understand what makes different types of whiskeys and whiskey itself prototypically itself. So essentially in this lab, you're trying to identify what makes up that flavor profile chemically so that you can then learn from it. Exactly. That chemical profile becomes the basis for the whiskey. 네, 21년 된 그런 위스키의 분자 화합물을 정확히 분석을 해서 똑같은 그런 분자 화합물을 가지고 위스키를 만든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 위스키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면 많은 그런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이 회사는 다음 단계로 오래된 그런 유명한 와인을 만드는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皆さんお正月が過ぎてちょっと気になることができてきた人もいるんじゃないですか？そう正月太り。まあ私は太ったりとかしないんですけど、だけどここで耳寄りな情報。実は冬って一番痩せやすい時期なんだよね。気温が低いと体温を一定にする。 유튜브 세계에서도 가짜 열풍이 거센데요. 가상 유튜버를 뜻하는 VTuber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VTuber는 캐릭터를 사용하고 사람이 모션 캡처와 더빙을 통해 연기하지만 실제 정체는 베일에 쌓여 있다고 하는데요. 2016년부터 등장한 일본의 귀여운 VTuber는 만화, 게임 등을 소재로 방송하면서 구독자 수가 엄청나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BBC에 의하면 일본의 VTuber 계정 수는 약 4,000개가 넘는다고 하고요. 국내에도 등장한 사이버 가수 아담 등 가상 캐릭터도 현재 폭발적인 인기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페이크는 고급이라는 의미의 크래쉬와 가짜라는 의미의 페이크가 합성된 합성어로서 진짜 같은 가짜, 진짜보다도 더 가짜 같은 상품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가짜 상품을 소비하는 그런 트렌드를 페이크 슈머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보다 더 가치 있는 가짜에 열광하며 페이크 슈머를 이제 구매를 하는데요. 주로 동물을 도축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가죽 모피라든가 아니면 고기 이런 것들을 대신해서 어떤 좋은 소비, 착한 소비, 또 이제 디지털보다는 아날로그적 감성, 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소비되는 그런 트렌드를 갖다가 크래스 페이크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피와 인조가죽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동물 보호 차원에서 인조 모피와 인조 가죽을 많이들 지금 선호하고 있고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셋업들도 이런 인조 가죽과 인조 모피를 사용한 옷을 입으면서 동물 보호에 앞장을 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은 너무 실제처럼 만들 수 있어서 오히려 정말 가짜처럼 만드는 것이 더 이제 유행이라고 합니다. 너무 실제처럼 만들면 동물 모피라고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가짜라고 보이게 하는 제품들이 더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네요. 네로라 하는 글로벌 IT 공룡들의 인공지능 비서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이죠. 어느새 우리의 코앞으로 다가온 인공지능 비서 시대를 소개합니다. 이른 아침 좋아하는 음악이 울리며 침실불이 켜집니다. 나만의 AI 비서가 인사와 함께 오늘의 스케줄을 이야기해주네요. 인공지능 기반의 가상 비서는 우리와 대화하는 버전이고 기분까지 이해하는 기기로 점차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비서가 앞으로 모든 것을 처리해주면서 인간의 개입이 없이 모든 소비가 일어나는 그런 무접촉 소비가 조만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미국에는 다양한 그런 인공지능 비서들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구글이라든가 아마존, 그리고 한국의 SKT, KT, 네이버, 카카오 등에서 이미 인공지능 그런 스피커를 출시를 해서 많은 판매를 지금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공지능 스피커는 단순히 뭐 음악을 틀어주거나 또 궁금한 걸 찾아주거나 일정을 알려주는 정도에서 벗어나서 인간과 대화를 하는 그런 시대까지 다가왔는데요. 조만간 이런 인공지능 스피커가 향후 가족 구성원들과의 어떤 논쟁에도 참여하게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런 다양한 스피커, 인공지능 스피커들이 가족처럼 논쟁에 참여하게 되면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상 비서를 통해 사람들은 점점 더 일상의 지루한 요소를 자동화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장을 보거나 아니면 어떤 다양한 일상적으로 하는 일들을 이런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서 대신 사용하게 함으로 해서 좀 더 인간이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This is Hampton Creek. We're a sustainable food company, and we're trying to make food healthier for everyone. And we start off with this idea that food as a system needs to change, and we need to be a lot more innovative about changing it. And behind it, you see brilliant biochemists and molecular biologists and talented, creative people trying to change the world. 햄튼 크릭 푸드는 30명 남짓한 컴퓨터 프로그래머, 마케팅 전문가와 과학자들로 구성. 네, 햄튼 크릭은 친환경 식품을 개발하는 푸드테크 회사입니다. 이 햄튼 크릭은 식물 원료 1,500여 종을 실험한 끝에 인조 달걀인 비욘드 에그를 만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비욘드 에그는 완두콩과 수수 등 10여 가지 식물로부터 단백질을 추출해서 만든 인공 달걀 파우더로 빵을 만들거나 오믈렛이나 스크램블 에그를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비욘드 에그는 기존 달걀보다 저렴하고 맛과 영양가가 더 높고 또 동물성 달걀을 줄임으로 해서 향후 이런 그 양계업을 통한 환경 오염까지 줄 수 있는 상품으로 착한 소비와 환경 보호를 위해서 크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햄튼 크릭의 비욘드 에그는 빌 게이츠나 구글 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린, 또 제리 양, 니카신 등이 투자를 함으로써 크게 선풍적인 인기를 몰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불안, 스트레스 해방 등 동물의 5대 자유를 기반으로 인도적으로 사육하는 농장에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하림은 작년 5월에 동물복지 브랜드 그리너스를 출시했고요. 또 도드람은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동물복지 도축장인 도드람 LPC를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동물복지와 착한 소비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대체식품 시장은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いい眺めだ。このごまごまだれ、ご飯にもいける。これは一つ利口になった。このニンニクまみれいってみよう。これね、焼けたら落としたガーリックを乗せて食べて。はい。落としたガーリックをのせる。で、このままいけってこと？うわ、そういうこと。なるほど、ザ・ガーリック。 네, 고독한 미식가죠. 깔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한 중년 남성이 배고픈 배를 쓰다듬으며 뒷골목의 맛집을 찾아 서성입니다. 허름한 한 고기구이집을 발견한 그는 오늘 여기가 좋겠구나 하면서 태연하게 들어가서 혼자 자리 잡고 음식을 먹습니다. 주위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음식에 집중하면서 자신만의 행복한 고독함을 즐기는 고독한 미식가. 이런 고독한 미식가는 만화를 토대로 만들어진 그런 일본의 TV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2012년부터 방영된 일본의 인기 드라마로 이노가시라 고로는 홀로 맛집을 찾아다니며 음식을 즐기고 일상에 지친 자신을 위로받습니다. 이 드라마를 통해서 일본에서 이제 혼밥 열풍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이 고독한 미식가의 소개글을 보면 시간과 사회에 얽매이지 않고 행복하게 배를 채울 때 잠시 동안 나는 이기적이고 자유로워진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누구도 신경 쓰지 않으며 음식을 먹는 이 고독한 행위, 이 행위야말로 현대인에게 평등하게 주어진 최고의 시즌이라 할 수 있다. 이 고독한 미식가는 한국의 먹방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죠. 한국의 먹방은 대식가들이 많은 양을 먹고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고독한 미식가는 정말 평범한 아주 마른 사람이 음식을 정말 맛있게 담담하게 먹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튜브 등에도 먹방 방송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의 음식을 해외에 소개하면서 재미있게 먹방을 이끌어가는
영국 남자와 킹스맨의 배우들의 먹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do you guys think? Oh, that's good. That was really good. That is seriously, seriously good. My trainer is sat over there. Oh yeah. We're supposed to be training at the moment for a topless shot on the set of Robin Hood in 3 weeks' time. He does not look terribly happy. He's not impressed. Well, that's obviously different, isn't it? Apparently this has got rice. There you go, you see. Amazing. And this is boneless. I'm going Even in. naughtier. Eenmaal zal ik je weer ontmoeten. Eenmaal kom je bij mij terug. Eenmaal zal ik je. 네, 혼자 사는 가구가 늘면서 1인 식당이 크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혼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레스토랑입니다. 여기는 1인만 앉아서 식사할 수 있는 그런 테이블밖에 없어서 혼자만 갈 수 있고 절대 뭐 2명 이상은 갈 수가 없는 그런 레스토랑인데 굉장히 성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음식을 더 좋게 소비하려는 니즈가 커지면서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새롭게 등장한 것이 바로 푸드테크입니다. 푸드테크는 푸드와 테크의 그런 합성어로 식품 산업에 첨단 그런 그 정보통신 기술이 융합된 4차 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푸드테크는 음식의 검색, 추천, 배달, 식재료 배송 등을 포함해 스마트팜, 스마트 키친, 로봇 요리사 등 레스토랑 인프라뿐만 아니라 대체식품 등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과 동물을 구분짓는 것이 유일하게 구분질 수 있는 게 바로 요리라고 합니다. 동물은 요리를 할 수가 없고 인간만이 요리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호모 코코엔스라고도 하는데요. 요리할 줄 아는 인간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약 200만 년 전에 호모 에렉투스가 처음으로 불을 사용하게 됐다고 합니다. 불을 사용하면서 그동안 이제 그 요리를 할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을 이제 불을 통해서 익혀먹으로 해서 처음으로 이제 요리를 하는, 조리를 하는 그런 인간의 세대가 시작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냥이나 야생 채집을 하면은 계절적 영향을 받음으로 해서 겨울에 이제 먹을 것이 부족한데 이런 겨울에 먹을 수 있도록 말리거나 염장하거나 훈제하거나 이런 장기 보존 기술도 푸드테크의 하나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집트의 고대 그 벽화를 보면은 다양한 그런 음식과 관련된 그림을 볼 수가 있는데 우선 동물을 키우고 또 그걸 도축하고 또 이제 염장하거나 말려서 오랫동안 보관하는 또 이런 기술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5000년부터 인류는 다양한 기법을 통해서 푸드테크를 활용을 해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로봇 요리사도 푸드테크의 하나의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로봇이 피자를 만드는 준 피자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 2016년에 등장한 준 피자는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가 2018년 11월에 준 피자에 약 4,300억 원을 투자를 하면서 크게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준 피자는 로봇이 피자를 만들고 이동하는 차량에서 로봇을 피자를 계속 굽고 가서 집 앞 문 앞에 배달할 때 가장 최상의 맛을 낼 수 있도록 제공하는 그런 스타트업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배달 로봇입니다. 다양한 배달 로봇들이 현재 등장을 하고 있고요. 이런 배달 로봇들이 음식 배달을 훨씬 수월하게 하고 있습니다. 누구냐 너? 푸드 프린터는 여러 모양을 프린터가 직접 만들면서 파티체의 역할을 대신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3D 푸드 프린터가 만드는 여러 가지 음식 모양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그런 멋지고 예쁜 그런 음식을 빠른 시간 안에 만들 수 있습니다. 패신저스를 보면은 동면 상태로 120년 동안 여행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여행객들을 위해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주선 안에 완벽한 그런 스마트팜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스마트팜 시스템은 더 이상 영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농축수산물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점차 필수적인 그런 요소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생산 시스템과 농장과 시스템, 모바일, 로봇, 드론, 센서, 데이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농축수산의 생산 환경을 첨단화하고 자동화하는 이런 스마트팜은 향후 푸드테크 산업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기존 농법의 생산량을 약 30% 정도 증대시킬 수 있고요. 1인당 생산량도 40% 이상 증가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률이 23%밖에 안 되는 전형적인 식량 부족 국가라고 합니다. 또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 인구가 전체의 5%에 불과하고 농업인의 40% 이상이 65세 이상의 고연령층입니다. 이런 취약한 산업을 스마트팜을 통해서 앞으로의 큰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Over the next 2 decades, a technological wave will revolutionize the efficiency of farms all over the world. It can't come soon enough. By the year 2050, the human population will be nearly 10 billion, which means we'll need to have doubled the amount of food we now produce. This is an examination of the agricultural innovations coming down the pipeline that will help get us there. The industry has undergone major developments over the last century. 100 years ago, farming looked like this. Today, it looks like this, and tomorrow, it'll look something like this. These changes have allowed many of us to do other things with our lives. In 1900, about 11 million agricultural workers produced the food for 76 million people. Today, just 6.5 million workers feed 321.4 million Americans.
Two factors were most responsible for this surge in productivity: engines and the widespread availability of electricity.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버티컬 파밍인데요. 도시 내부에서 빌딩 안에 이런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농장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농사를 종사하는 사람을 버티컬 파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농사를 짓는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버티컬 팜은 땅이 필요 없죠. 토양이 필요 없고 물 사용량을 95%나 기존 그 농장 대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도심에 가까워서 물류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크게 이제 개선할 수가 있겠죠. 잠깐 보시겠습니다. 250 kinds of leafy greens are growing in huge quantities to be sold to local supermarkets and restaurants. This is AeroFarms, a massive indoor vertical farm in Newark, New Jersey. Our mission is to build farms in cities all over the world so people have access to fresh, great tasting, highly nutritious food. Crops are 푸드테크 중 하나가 모바일 식권인데요. 1,900만 명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푸드테크 서비스입니다. 저희 가게에는 회사원분들이 많으셔서 식권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관리가 쉽지가 않아서 좀 고민이었습니다. 식신 20권을 저희 이번에 사용을 하면서 관리도 되게 편해지고 또 회사원분들도 이게 더 편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앞으로 계속 이용할 생각이고요. 식신 20권 덕분에 회사원분들이 앞으로 많이들 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또 핫한 것이 공유주방입니다. 자영업자를 창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공간이나 설비를 갖추지 않고도 쉽게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공유 키친인데요. 안녕하십니까. F&B 비즈니스 플랫폼 위쿡의 대표 김기웅입니다. 공유주방 사업이라는 것은 F&B 비즈니스에 특화된 일종의 코워킹 스페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업용 주방 공간과 설비가 필요하신 분들이 필요한 시간만큼 이제 비용을 내고 이곳을 이용해서 제품을 생산하거나 또는 음식을 만들어서 배달하거나 유통하시는 이제 그런 분들에게 초기 투자 비용 없이 또는 추가적인 설비 투자 비용 없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लंच कैसा लगा? बहुत अच्छा। बस अच्छा ही था। सुबह भी बनाया था ना। आंटी डब्बा किसी और तो चला गया लगता है। Play in front of this door again. I'll chase it down the street. कर जाता है। उन घंटों के बदले आज भेज रही हूँ पनीर मेरे हस्बैंड का फेवरेट ईला। क्या लिखा पढ़? Dear Ila, the food was very salty today. क्या? ना थैंक यू ना नमस्ते। ये ले डाल दे। हस्बैंड कल रात बहुत देर से आए। वो कुछ नहीं बोले। Dear Ila, things are never as bad as they seem. 장면이었는데요. 인도에서는 이렇게 남편이 출근하면은 도시락을 만들어서 배달 보내고 또 다시 집으로 갖다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사람을 다바와다라고 하는데요. 역사가 벌써 무려 120년이나 됐다고 합니다. 봄바이에는 약 5,000명의 다바와다가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도시락이 잘못 배달될 확률은 1,000만 개에 하나 정도 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 보는 그런 도시락이 다른 남자한테 잘못 배달된 경우는 10,000분의 1로 연결된 그런 확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다바와다는 음식을 배달하는 그런 푸드테크의 하나이고요. 컴퓨터 시스템이 발달하기 전부터도 있어 왔던 푸드테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레스토랑 꽃은 아주 유명한 그런 한국식 바베큐 레스토랑인데요. 가격 대비 굉장히 좋은 숙성 한우와 고기를 내놓으면서 오픈한 지 4개월 만에 미슐랭의 원스타를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예약이 힘들어서 약 한 달 전에 예약을 해야만은 이곳의 음식을 맛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요즘 그 미국에서 한국의 식당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고 핫합니다. 한류와 함께 한국 음식이 점차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한국에서는 아주 일반적인 그런 식당이지만 이런 미국이나 외국에서는 굉장히 핫한 그런 식당이 되기도 합니다. 미슐랭 원스타를 받은 단지라는 그런 한국식 비빔밥 맛집입니다. 뭐 불고기 비빔밥, 야채 비빔밥 같은 우리가 일상에서 먹는 그런 비빔밥을 뉴욕으로 갖고 가서 성공적으로 런칭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먹는 거 보면 좀 놀라실 것 같은데 가려서 잘 먹을게요. 되게 특별한 맛은 아닌데 여태까지 미국에서 먹었던 음식 중에 간이 제일 잘 맞아요. 이런 가장 한국적인 것이 지금 해외에서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Farm to Table movement is to get you eating food with local ingredients, including animals raised humanely. But Don Daler shows us how one of the nation's leading chefs is challenging that thinking. Don, good morning. Good morning. Dan Barber wants each chef, diner, and home cook to ask themselves one question before they shop for dinner or eat out at a restaurant. What can the farmland around my dinner table adequately provide without pumping the ground full of artificial fertilizers and pesticides? 4 bundle, 4 Julio, 4 egg, 4 duck, and ending 4 pig. Yes! Inside the kitchen at Blue Hill at Stone Barns, Chef Dan Barber calls out orders, not based on what diners requested, but based on what the farm harvested that day. When people come to your restaurant tonight, is the waiter going to hand them a menu? We have no menus here. There's been a lot of pushback for a menu, and people are paying a lot of money, and they're waiting 2 months to come here tonight. So I see that. What I'm shocked about is the equal. 네, 뉴욕에 있는 블루힐스 스톤 바운스입니다. 뉴욕 시내에 있는 블루힐스 레스토랑이 이제 농장에다 만든 그런 새로운 컨셉의 레스토랑인데요. 팜 투 테이블이라고 해서 농장에 있는 유기농 그런 재료를 바로 즉석에서 테이블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념의 레스토랑인데요. 저녁 코스가 무려 6시간 동안 먹는 코스라고 합니다. 40가지 요리를 6시간 동안 먹는 그런 코스인데요. 크게 7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뭐 들판, 온실, 숲, 목초지, 농장 등 7가지 주제로 해서 7군데 장소를 돌면서 약 장장 6시간 동안 이제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당일 채취한 그런 채소와 그런 그 뿌리 채소 등을 사용해서 음식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유기농 그런 레스토랑인데요. 어떤 레스토랑이 앞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새로운 방향을 보여주지 않나 싶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 있는 세계 최고의 레스토랑 노마입니다. 노마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른 그런 셰프들과 레스토랑에 영향을 끼칠 만큼 영향력이 있고요. 특히 북유럽에서 나는 그런 식재료만을 사용해서 음식을 만들고요. 노마 옆에 가든에서 다양한 허브와 채소를 직접 재배해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다양한 발효 음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음식을 만드는 걸로 유명합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Noma. It's a place people recognize for being named the best restaurant in the world 4 times. The original Noma opened in Copenhagen 15 years ago, surprising guests with its inventive offerings, like dishes disguised as herb pots and careful displays of roasted bone marrow with edible flowers.
Chef Rene Redzepi built meals from nature using seasonal ingredients found in the Nordic region. The style is now called New Nordic Cuisine. It has granted Noma 2 Michelin stars and has put Copenhagen's food scene on the map. 빨리 빠른 시간에 몸을 만들어야 되시는 분들이 필요한 음식이에요. 이건 자 정말 살이 찌고 싶다. 나는 급하게 살이 필요하다 하는 분들 이거 진짜 맛있어요. 짧게 써서 바나나를 위에다 올려. 살을 많이 찌고 싶으면 많이 넣으세요. 싹 뿌려주세요. 왜? 이 정도만 해도 살 찔 텐데 더 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짜렐라 치즈 완결판이죠. 이 정도면 살이 좀 덜 찌니까 그 다음에 바다로 사정없이 그래놓고 위에 뚜렷한 빵 위에 버터를 싹 발라주면 1kg가 또 올라갑니다. 센 불에 하면 치즈나 저 촛불가 녹기 전에 빵이 타버려요. 그러니까 최대한 낮게 해서 그러면 이제 김이 딱 들어가면서 쑥 내려가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치킨을 하려고 합니다. 치킨 좋아하시나요? 치로닭을 할 겁니다. 치로닭. 큰 걸 쓰시면 밑간도 안 배고 튀길 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소금인데 무슨 소금이게? 그냥 소금이 아니라 맛소금이에요. 맛소금. 일반 소금하고 맛소금의 차이는 그겁니다. 쓰지 마세요. 거기다가 이 소금 반 과감하게 쳐주세요. 후춧가루 싹. 이게 우유를 넣어야 할아버지 치킨 맛이 나요. 진짜로. 한 컵을 넣으신 다음에 좀 주물러야 돼 이렇게. 쉽게 만들면서 안방에서 자주 보는 우리 그 백종원 백주부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그 조미료와 또 설탕을 많이 사용하고 또 여러 가지 또 몸에 안 좋은 그런 재료를 써서 좀 사람들이 좀 약간 거부감도 있지만 어쨌든 국민들한테 요리가 쉽다라는 거를 일깨워주고 또 전파시킨 그런 큰 장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한민국 누구나 요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준 그런 장본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홍대 초마 짬뽕인데요. 홍대에서 유명한 짬뽕집입니다. 여기는 뭐 프랜차이즈가 아니고요. 가게 하나만을 운영하는데 이 초마 짬뽕을 이제 애체마을 제품으로 만들어서 이마트 피코크로 출시를 해서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런 유명 레스토랑이 애체마을 제품을 출시해서 식품 회사가 되는 확장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자, 이거 이마트에서 저희 남편이 너무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요즘 이게 핫하다고 해서 사달라고 해서 요거 하나 사왔는데 저는 원래 인스턴트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한번 남편이 먹고 싶다고 해서 한번 요걸 사와봤어요. 지금은 아무거나 막 먹는 막식의 시대에서 한 끼를 먹어도 맛있고 제대로 먹는 미식의 시대로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에 허기를 채우고 일을 하기 위해서 먹었다면 지금은 오히려 먹기 위해서 일을 하고 맛있는 먹는 것을 직접 찾아다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푸드테크가 발달하면서 점차 이런 미식의 시대를 더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푸드테크 중에 또 가장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가 바로 대체식품인데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나 조류독감, 광우병, 또 가축 관련 전염병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 또 이런 동물복지, 또 착한 소비 이런 영향을 받아서 인공소고기, 인공계란을 비롯한 대체식품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인류의 육류 소비는 2중 3중으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현재 생산되는 농산물의 상당수가 가축의 사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료의 생산 및 이동, 가축의 생산 및 이동 도축 등의 많은 에너지가 중복되어 소비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지구 환경을 더욱 나쁘게 하고 있는데요. 인류가 육류를 소비함으로 해서 에너지 소비가 중복되고 불필요한 낭비가 반복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닭고기를 생산하는 에너지의 70%가 중복되어 낭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그
동물의 생산 과정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동물성 그런 고기를 먹는 것보다 이런 대체육을 소비를 하면은 훨씬 지구 환경, 지구 에너지에 대한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아마도 이런 대체식품 시장은 점점 더 크게 커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는 그 저서 사피엔스에서 사피엔스의 필요에 의해 가축인 소, 돼지, 닭 등만이 인위적으로 개체수가 늘어났고 종이 유지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류가 식량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종의 개체수를 일부러 늘리고 식량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도덕적인 문제를 논하기가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축을 대량 생산하면서 인류는 더 불행해졌고 가축에 의해 전파된 전염병이 인류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의 이런 푸드테크 시대는 분명 브이로그 시대. 여고생 김무비 양의 유튜브는 1년 반 만에 구독자 수가 2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일상생활을 그대로 영상으로 담은 브이로그로 단숨에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김양은 여고생의 수학여행 캐리어 짐 싸기, 체험학습, 수련회, 추천 메이크업, 여고생 수련회 짐 싸기 등 고교생의 그런 일상을 담은 영상을 통해서 많은 조회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3 졸업사진 브이로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못 보여드릴 것 같아요. 아니 신생아네. 야, 나 이거 봐. 속지마 안 돼가지고. 이거 봐. 이거 저희 그 졸업사진 컨셉 그거든요. 이거 속치마가 완전 이따시마네요. 완전 무슨 소품 보는 줄 알았다니까 나. 옷을 몇 개 가져온지 모르겠어. 홍영기님 파운데이션을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너 속눈썹 가져왔어? 네. 졸업사진인데 볼이 넓고 빨간가? 저는 거의 화장이 끝났습니다. 내가 너무 지금 여기 난리난 제 책상입니다. 근데 마스카라죠? 마스카라 그 갈색이지? 저희 이제 1교시에 원서 사진 찍으러 가요, 대학교. 좋아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한 남자 대학생이 만든 일상 브이로그는 아예 소리가 안 나오고요. 공부하는 모습만 담고 있습니다. 동영상 속에서는 책을 보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한 대학생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공부 영상은 짧게는 몇 시간에서 길게는 7시간까지도 지속되는데요. 이런 그 본노잼의 유튜브 구독자 수는 약 20만 명으로 이 구독자들은 이 영상을 틀어놓고 함께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면은 7시간짜리 그런 영상인데요. 7시간 내내 밥 먹는 시간 빼고는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볼까요? 2시간째입니다. 네, 공부하고 있죠. 네, 4시간째도 역시 공부를 하고 있고요. 네, 6시간 30분. 네, 역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브이로그는 비디오와 블로그의 합성어인데요. 특별한 정보나 의미를 담지 않은 자연스러운 영상을 올리는 것을 의미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 블로그는 어떤 여행이나 요리나 인테리어나 사진 촬영, 스포츠, 캠핑 등 전문성 있는 주제를 많이 다뤘죠. 브이로그는 그냥 학교 생활, 공부하기, 화장하기, 짐 싸기, 밥 먹기 이런 일상을 그냥 편안하게 드러내는 그런 영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그 영상 올리는 거를 이제 브이로그라고 하는데요.
특별한 영상이 아닌 일상을 올리는 그런 형태로 사람들한테 이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딱 전형적인 옛날 짜장 맛. 맛있다. 탕수육도 한 입. 탕수육은 또 빨리 먹어야 맛있으니까. 느낀 이유는 기존의 영상들은 TV 속에서 잘생긴 연예인들의 잘 포장된 화려한 모습들이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나와 동떨어진 연예인들 또는 셋업들의 화려한 생활이었는데요. 그거보다는 나와 비슷한 브이로그의 일상을 보는 것이 더 관심이 있다는 거고요. 이런 심리적 바탕에는 소셜미디어에서 보여지는 타인을 모두 훔쳐보고 싶은 관음증, 또 이런 유사성에서 오는 심리적 위안감, 이런 것들이 작용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와 비슷한 브이로그들의 평범한 일상을 보면서 나도 괜찮다는 위로를 받는 것이죠. 실제 브이로그들 속 일상은 과장이나 인위적인 연출이 거의 없고 그래서 오히려 시청자들한테는 더 편하게 다가오고 있고요. 특히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이코노미 시대에 또 브이로그 확산에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나 또 외로움을 더 느끼기 위해 나와 유사한 일상을 보여주는 영상을 찾아서 보게 되는 것이죠. 나르키소스는 그리스 신화의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매혹되어 눈을 떼지 못하다가 그 연못에서 꽃이 되었다는 미소년 나르키소스의 이야기를 다루는 데서 탄생한 이름입니다. 프로이트는 이를 나르시시즘으로 불렀으며 나르시시즘의 특징은 지나친 자기애, 자신의 신체와 정신에 대한 자기중심적 숭배, 자기 확신감 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 매력, 개성 등에 대한 나르시시즘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요. 현대인들은 특히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더욱더 나르시시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소셜미디어에서 자신의 이야기, 아름다움, 특징, 장점 등이 표현된 사진이나 영상을 게시하고 배포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더욱 과시하려고 합니다. 이런 나르시시즘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은 여성들이 많이 올리는 그런 셀카 사진인데요. 이런 브이로그는 그동안의 소셜미디어의 나르시시즘에 대한 새로운 면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나르시시즘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을 언제 어디서나 투영하고 확인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거였다면, 브이로그는 자기를 잘 보이기 위해 꾸미거나 하지 않은 원형 그대로의 자신을 드러낸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꾸민과 과장이 더 이상 미덕이 아니고 브이로그를 통해 있는 그대로 보여주려고 하는 것, 바로 새로운 나르시시스트의 등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의 발달, 그리고 인공지능, 또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같은 그런 기술들, 무접촉 소비, 이런 기술의 발달과 함께 소비의 패턴도 변화를 하고 있는데요. 가상 소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that an excuse to see me again? You don't like repeat business. Why haven't you done it? Waiting for a special occasion. Cut up some lines while I do this. I can replace the dealer with a hook. I love those guys who do it blind. Close our eyes to pray, cry. 아만다 사이프리드가 나온 영화 아논입니다. 아논은 미래에 컴퓨터가 없는 그런 세상인데요. 모든 사람의 몸에 칩이 담겨져 있어서 사람이 보는 모든 영상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기록하고 통제하는 그런 사회 일상을 담고 있습니다. 특정한 해커가 이 영상을 왜곡시켜서 살인을 일으키는 내용이 이 영화의 그런 핵심 스토리인데요. 이런 모든 거를 가상의 현실 또는 가상의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통제하는 그런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영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Let's dance. Get up, down. Paparazzi, Sanzio! Make the bond! Jake! 네, 영화 아바타의 한 장면인데요. 아바타는 실제 몸이 있고 아바타를 통해서 활동하는 그런 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몸에서 직접 움직이는 것이 아닌 대리의 그런 몸을 통해서 삶을 영위하거나 그런 어떤 행동을 하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실질적인 것이 아닌 가상의 어떤 그 창조물을 통해서 아바타는 인간의 그런 가상현실의 미래를 보여주는 그런 영화인데요. 영화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향후에는 가상현실 속에서 인간을 대신해서 인간이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상은 작년에 인공지능 클로바 서비스 확장으로 인공지능 전화예약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인공지능 전화예약 서비스는 식당이나 뭐 기타 여러 매장에 예약을 하는 경우에 직접 전화가 통화되어야 예약이 가능한데요. 그럴 필요 없이 인공지능이 대신 예약을 받아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매장에 전화해서 저 목요일 7시에 4명 예약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이 네, 목요일 7시 4명 예약 가능합니다. 네, 성함을 누구로 할까요? 그러면 성함은 누구누구입니다. 그렇게 이제 인공지능과 소비자가 직접 연결돼서 예약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상현실, 어규먼트 리얼리티, 증강현실 이런 것들은 많이 보셨을 텐데요. 아마 이제 게임 같은 곳에서 하는 걸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지금은 영화나 게임 속에 머물러 있지만 사실은 앞으로 굉장히 유용한 그런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재 현장에 불을 끌 때, 화재 현장에서 불을 끌 때 소방관이 가상현실을 이용한다면 소방관은 직접 화재 현장에 들어가지 않고도
불을 끌 수가 있습니다. 가상현상 기기를 탑재를 하고 로봇이 대신 화재 현장에 들어가고 마치 실제 앞에서 보는 것처럼 그 현장을 보면서 직접 화재를 진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상현실은 이제 무인 공격기 같은 데서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조종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무인 공격기가 어떤 사람이나 건물을 공격할 때도 역시 가상현실 기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은 앞으로 사람들이 직접 현장에 있지 않고도 똑같은 그런 느낌과 행동을 할 수 있고 또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래 기다렸지. 미안해. 촬영 너무 일찍 끝났어. 아무것도 안 시켰어? 여기요. 좋은 데 해주세요. 많이 기다려서 화났어? 만든 서연의 VR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저기요. 차가 멈춰서 그러는데 차 좀 태워주세요. 감사합니다. 마우스를 조작하는 대로 방향이나 아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혹시 저 차 따라잡을 수 있어요? 최고 최고. 날씨 좋다.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모델하우스라든가 또는 이제 어떤 제품이나 상품을 이제 설명할 때 컴퓨터라든가 휴대폰 화면만 되면 가상의 그런 증강현상이 생성이 돼서 소비자의 이해를 돕는 그런 서비스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게임도 점차 발전하면서 현실과 가상 공간이 하나가 되는 그런 게임들이 점차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인그레스라는 게임을 통해서 실제 공간과 가상 공간의 결합을 통한 게임을 출시를 했었습니다. 이 팀에서 만든 것이 포켓몬고고요. 실제 오프라인에 있는 공간을 움직이면서 온라인에 있는 게임을 수행하는 그런 게임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Much of the public sculpture found in our cities is based on design seeded in the human mind. Certain places have an energy that not only attracts people, but attracts events. The mission of 13 Magnus is to monitor the effects of mind hacking. Obviously, this will be done with the highest of security, to make sure that the ideas do not contaminate or threaten humanity. This all leads to Niantic. I know that many tools will be needed to fight this battle. You just have to know where to look and know what you're seeing. Portals emit exotic matter into our world, and that matter has certain effects on our world. I started noticing that there were energy fields, anomalies on Earth all around me. A few of them exhibit properties that are as yet unexplained. I know that there are others out there, What if they're already among us, but we don't realize it? and I must be prepared to work with them. 가상현실 기술, 온라인 공간과 실제 공간을 결합하는 이런 기술들은 인간으로부터 그동안 제약되어 왔던 크게 두 가지를 해소해 줍니다. 하나는 공간적인 제약이고요. 또 하나는 시간적인 제약입니다. 가상현실을 통해서 과거에 죽었던 딸과 만날 수도 있고요. 또 가상현실을 통해서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공간을 실제 내가
거기 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술의 발달을 통한 새로운 소비, 이런 소비를 갖다가 가상 소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퇴근을 한 남자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곧이어 충전기처럼 보이는 기계에 들어가자 마치 교체하듯이 본인의 몸을 일으킵니다. 가까운 미래, 인간과 똑같은 모습의 모든 감각을 공유할 수 있는 아바타, 서로게이트가 개발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몸을 움직이기 힘든 장애인들을 위해 개발한 것이었지만 그 편의성과 안전성으로 인해서 세계 인구의 98%가 일상생활에서 서로게이트를 사용하게 되었죠. 실제 본인의 몸은 집에서 안전하게 누워있기 때문에 폭력 범죄나 전염병, 사고 등에 의한 상해나 사망을 예방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전쟁에 사용되기도 했죠. 여자친구를 가상현실에서 만나는 것도 가능해졌는데요. 여자친구 시뮬레이터 잠깐 보겠습니다. Did I break into this girl's room? What is going on? I don't know what to expect with this game. Now let me just say before we start, this game is 50 USD, which converts to $67 in Australian. I paid $67 to touch some anime titty. Oh my god. Wait, what? I can touch her skirt. This game should not be allowed. Let me get it for you, my love, my queen. Can you stop making those sounds? My mum's gonna hear me play this game. Whoa, that was a cool jump. I paid $60 for this! Is it okay if I take a break? No, we did 2 questions! Uh-oh. Oh, you want a massage? Ah! You have a skirt on. Don't forget. Excuse me, what is the premise of this game? Here, I give you foot rub. I guess she's ticklish. What's that on the... These days, reality is a bummer. Everyone's looking for a way to escape. 코딱지 친구들, 오늘은 만화경을 끼고 별세계를 가볼 거예요. 반짝반짝 프리즘. For all the things they can do, but they stay because of all the things they can be. That's me. Well, that's my avatar. Except for eating, sleeping, and bathroom breaks, whatever people want to do, they do it in the Oasis. 네, 인간들이 앞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가상현실의 미래를 가장 잘 그려온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레디 플레이어 원을 잠깐 보셨습니다. 이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현실은 시궁창 같지만 모든 사람들이 가상현실 속에서 행복을 느끼고 새로운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이 영화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기술의 발전을 통한 가상 소비, 가상현실 이런 것들이 곧 멀지 않아 현실이 될 세상을 기대해 봅니다. 들의 일상생활, 우리 삶도 사실은 가상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 본인의 모습과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또 남이 바라보는 모습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SNS, 소셜미디어가 많이 발달하면서 SNS를 가장 잘 사용하는 사람들의 성향을 보면은 크게 4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나르시시즘, 자기를 너무 좋아해서 자기의 어떤 장점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싶은 그런 사람의 유형이 있고요. 또 노출,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이런 자기가 먹는 것, 뭐 일종의 나르시시즘과 유사하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 거고요. 관음이라고 해서 남의 것을 보고 싶은, 남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남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고, 또 허영이라고 해서 내가 갖고 있는 실질적인 것보다 좀 더 나를 더 좋게 포장해서 남한테 알리고 싶은 이런 심리들이 작용을 하면서 소셜미디어에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소셜미디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런 4가지 유형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페르소나는 일종의 하나의 가면인데요. 그 사람들이 본인의 원래 정체성 말고 남에게 보여지는 그런 가면,
이런 이중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성격 구조 이론에 보면은 원초적 자아라고 하는 그런 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드는 성격의 가장 원시적인 부분으로 본능의 저장소, 그 직접적인 신체 욕구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원초적 자아는 쾌락 원리가 작동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의 즉각적인 그런 만족 때문에 도덕성이나 노지성을 추구하지 않는 그런 것이 이제 원초적 자아고요. 자아는 이제 중간 단계에 있는 거고요. 초자라고 해서 도덕 원리로 작동하는 그런 자아인데요. 초자는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관습을 고려해서 행동하는, 아주 도덕적 기준에 따라 행동하는 그런 자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아는 이도와 현실을 중재하는 그런 현실 원리가 작동하는 그런 건데요. 그래서 현실 요건을 고려해서 쾌락을 지연시키는, 그래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적 해결적 사고를 잘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내면적으로는 원초적 자아를 갖고 있고, 겉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나기 거는 초자하고, 중간에서 원초적 자아와 초자아를 이제 중재하는 그런 역할을 자아가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페르소나는 어떤 원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외부로 드러난 그런 적응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사회적 현상, 도덕적 규범 이런 것들을 잘 맞추어서 생활하게끔 드러나는 그런 형태가 이제 페르소나라고 볼 수 있고, 개인이 밖으로 내놓는 어떤 공적 얼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섀도우, 그림자는 인간의 본능을 얘기합니다. 이건 이제 철학자 웅이 얘기한 건데요. 인간의 어떤 욕망, 본능 이런 것들을 이제 섀도우, 그림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이트가 얘기한 이드가 역시 이 섀도우와 이제 공통된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우리가 페르소나로 드러나지만 마음속에는 섀도우가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영국의 42세 여성 시몬 백은 어느 날 내가 약을 먹고 자살하겠다는 거를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1000명이 넘는 그녀의 온라인 친구들은 오히려 위로를 하거나 말리거나 하지 않고 시몬 백을 조롱하는 그런 댓글들을 많이 달았는데요. 실제 시몬 백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약을 먹고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있은 후 이제 그의 엄마는 이 온라인에 이런 친구들이 너무 매정하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친구들이 진짜 친구일까, 아니면 거짓 친구일까,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실세계 친구와 온라인 친구의 차이는, 온라인에서 보면은 어찌 보면 굉장히 가까울 것 같고 서로 대화를 많이 하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현실에서 만나지 않는, 그러니까 외로운 아이가 인형을 갖고 노는 것과 같은 그런 연결, 감각일 뿐 실제 연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커뮤니티는 공동체가 아닌 공동체 느낌, 집단적인 경험을 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온라인에서의 나의 모습은 또 진정한 나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온라인은 정보가 부족한 상대에게 어떤 상상을 더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서 바라보는 모습은 실제 모습과 다릅니다. 그래서 특정한 사람이 실제보다 더 멋지고 다정하고 성격이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포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든 걸 온라인에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온라인에서는 드러내고 싶은 것만 드러내기 때문에 그 드러내고 싶은 것만 보다 보면은 실제보다 훨씬 더 부풀려진 그런 가상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풀려진 가상의 정체성은
사람들이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좀 더 자기의 위로를 더 받고 싶은 그런 욕망과 연관이 있습니다. 페북은 영국과 같고 우리는 한 캐릭터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 사람들이 외롭다는 거죠. 외롭기 때문에 좀 더 이런 걸 통해서 자기를 더 과시하고 싶고 더 추앙받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 거고요. 또 프로필을 최대한 멋지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래서 자기 자신보다도 더 사람들한테 관심을 끌게 하고 더 좋게 보이게 하는 그런 욕망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원래 아이덴티티, 원래 정체성보다 더 바뀐, 더 부풀려진 그런 가상의 정체성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아이덴티티가 좀 더 발달하면 이제 이 아이덴티티 사기로 이제 커지는데, 뭐 남을 사칭하거나 아니면 고의로 사람들을 선동시키거나 아니면은 뭐 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속이거나 뭐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은폐시키거나 이런 형태의 온라인에서는 여러 가지 아이덴티티 사기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베트 비커스는 굉장히 유명한 할리우드의 배우였는데요. 마지막에 나이가 들어서 죽었을 때는 무려 수개월 동안이나 사람들이 그가 죽었다는 걸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야 집에서 시체로 발견이 됐는데요. 젊었을 때 그렇게 인기가 높았고 많은 영광을 누렸던 사람이지만 죽음에 이르렀을 때는 아무도 찾아보지 않는 그런 외로운 삶을 가다가 간 배우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외로울 수 있고 혼자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여배우가 이제 한참 화려한 시기에는 모든 사람의 인기를 받고 추앙을 받았지만 사실은 그거는 가상의 정체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So young people can find out the reality behind the perfect Instagram life and how nothing is perfect about spending every single day. 오늘이 사진을 올릴 때마다 수십만 명이 열광했고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얼굴에 잡티는 짙은 화장으로 가린 것이었고 화려한 의상은 협찬이었습니다. SNS에서 보여준 완벽한 삶은 실은 꾸며진 것이었단 오닐의 고백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습니다. 엄청나게 꾸미죠. 꾸미고 되게 평소와 다르게 되게 이쁜 모습으로 가장되게 가끔 좀 조금 허세 이렇게 약간 좀 별로 안 보고 싶다 이런 거. 남들에게 더 잘 보이고 싶다 이런 그런 욕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서 뭔가 이제 뭐 즐거운 일이 있으면 더 화장해서 말하고. SNS에 오른 모습이 진짜라고 생각한다는 사람은 100명 중 6명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멋진 요가 자세. 하지만 실상은 매우 다름을 보여준 태국 작가의 사진들이 공감을 얻은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좋아요 숫자, 팔로워 숫자로 SNS 속 인지도나 인기도를 가늠하지만 돈만 있으면 얼마든 조작할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여성은 본인의 실제 정체를 드러내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만큼 소셜미디어 상에서는 더 부풀려진 그런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남이 올린 그런 이미지와 영상을 보고 굉장히 부러워하는데요. 실제 좋은 것만 올리기 때문에 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굉장히 맛있는 사진 아니면 좋은 리조트 같은 그런 좋은 여행 뭐 이런 것들만 사실 더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삶에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겠지만 좋은 것만 사진을 올리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는 팔로워들, 친구들은 저 사람이 더 굉장히 좋게 살고 있구나 이렇게 부러워하고 그런 그 허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요인들이 소셜미디어에서 실제 그 개개인의 삶보다 더 부풀려진 그런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연결됐지만 더 외로워지는 사회로 진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온라인을 통해서 연결성은 되게 높고 많이 연결됐으나 실제 진실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서 온라인 때문에 더 외로워지는 사회가 됐다라고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회적 외로움이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1인 가구 비율이 증가를 하고 있고 또 예전보다 결혼을 안 하면서 싱글족들이 많아지고 있고 또 혼자 사는 사람 비중이 높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1인 가구 비중은 27%, 성인은 50%가 싱글이라고 하고 있고요. 다른 사람과 연결이 높은데도 실제적 접촉은 점차 줄어드는 이런 소셜미디어나 온라인을 통한 접속이 늘어나면서 오프라인의 접촉은 정말 점점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온라인과 가상 연결 이런 것들이 소셜미디어가 사람을 외롭게 만드는 것인가 아니면 외로운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 더욱더 몰리는 것인지 라는 그런 이유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소셜미디어가 우리를 외롭게 만드는가라는 질문에서 이 기속유대와 성취유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속유대는 가족이나 이웃, 어떤 타고난 그런 유대관계고요. 성취유대는 비슷한 취미나 공감을 갖는 사람들이 소통하면서 만들어진 사회적 유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점차 기속유대가 약해지고 성취유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현재 사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보다는 더 외로워졌고요. 또 실제 오프라인에서 면대면으로 접촉하는 그런 사회성은 적어지고 있고 온라인을 통한 이제 상호작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온라인을 통한 상호작용은 오프라인의 그런 면대면을 대체하기가 어렵다는 거고요. 또 온라인 그런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를 실제 사회성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경험 때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외로움은 꼭 소셜미디어가 발달해서 생겼다기보다는 현대사회의 어떤 특성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소셜미디어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소셜미디어를 많이 한다기보다는 이제 어떤 사용 방식과 이런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사람마다 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은 더 외로움을 느끼는 방향으로 소셜미디어를 이제 활용한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우리는 소셜미디어 이런 온라인 가상 이런 것들이 점차 발전을 하면서 우리의 실제 그런 아이덴티티, 정체성보다 더 부풀려진 또는 다른 그런 정체성을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가상의 정체성, 가상의 소비도 역시 이런 가짜 경제 시대의 하나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실제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짜 모피나 가짜 고기를 먹는 것 같은 어떤 의도적인 목적성을 가진 그런 가짜 경제도 있고요. 또 이런 가상의 정체성처럼 소셜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우리를 더 포장하거나 숨기려고 하는 데서 비롯된 그런 가짜도 존재를 하고 있고요. 또 실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시간을 단축시키고 공간을 활용하고 시공간을 뛰어넘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가짜를 원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런 가짜 경제, 가짜 소비 시대, 가상 이런 것들은 기술의 발전과 함께 우리가 이제 피할 수 없는 시대로 다가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의 가짜 시대 어떤 일들이 더 벌어질까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